저 새댁이 미쳤나보. 날이 밝자 온 마을에 그 말이 돌았습니다. 지난밤 물동이를 이고 산을 오르는 여인을 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한 동이, 두 동이, 그리고 12동이까지. 집시는 이미 벗겨진 채 맨발이었습니다. 돌부리에 발가락이 깨져 핏방울이 길게 남았지요. 시집 온 지 넉 달, 지참금과 함께 팔려오다시피 했고 이 집 밥상에는 단 한 번도 함께 앉아보지 못한 19 며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집은 이제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새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덩이에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렸지요. 발이 터지도록 밤새 산을 오르내리며 그 새댁이 남의 묘구덩이에 물을 부은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복과 재물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회인고을에 서씨네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양반이지 3대째 벼슬 하나 못 낸 집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집을 잔반이라 불렀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집은 마을 끝자락 산 밑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붕은 한쪽으로 기울었고 마당에 흙은 늘 말라 있었지요. 그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면 바닥에 닿는 소리만 텅 하고 올라왔습니다. 3년째 그랬습니다. 예, 똥이 트기도 전 마루에 앉은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예, 어머님, 개울에 다녀오너라. 해 뜨기 전에 2번은 다녀와야 밥을 짓지. 예, 아이고, 우물이 저 모양이니 내가 시집 올 적엔 저 우물에서 물이 콸콸 났느니라. 대꾸도 없구나. 하기야,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순덕이었습니다. 한순덕, 19이었지요. 서씨네 외아들 경석에게 시집 온 지 이제 넉 달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송댁이라 불렸습니다. 친정이 청송이라 그리 부르는 것이지요. 49이었습니다. 청송댁은 며느리를 라고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순덕이 물동이를 이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청송댁의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그 동이 깨뜨리면 또 사야 하니 조심해라. 예, 어머님. 순덕이 인 물동이는 참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느 집처럼 옹기가 아니었지요. 통째로 깎아 만든 나무동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손때에 절어 반들반들했습니다. 이 동이는 순덕의 아버지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순덕의 친정은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목수였습니다. 물기를 보고 볼을 놓는 사람이지요. 논에 물을 대려면 어디서 물을 막고 어디로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물목수였습니다. 고을에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순덕의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한서방, 우리 논에 물이 안 드오. 아버지는 논둑에 앉아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굴려보고 코에 대보았지요. 여기서 20걸음 위, 거기 물이 도, 거길 파시오. 파면 나왔습니다. 늘 나왔습니다. 순덕은 아버지 옆에 붙어 앉아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아가, 흙을 쥐어보아라. 쥐었습니다. 무겁냐, 가볍냐, 무겁습니다. 그럼 밑에 물이 있는 게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 흙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버지, 말을 하지. 다만 사람이 안 들을 뿐이다. 그 아버지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남긴 것이라고는 참나무 물동이 하나였지요. 그리고 순덕은 서씨네로 시집을 왔습니다. 혼인이라기보다는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서씨네는 빚이 있었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느라, 체면을 지키느라 없는 살림에 자꾸 꾸었었지요. 그 빚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남은 밭까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매쟁이가 와서 말했습니다. 한 물목수 딸이 있소. 지참금이 있소이다. 평민 아니요. 평민이지요. 하지만 서생원 빚부터 갚고 체면을 차리시든지요. 시아버지 서재우는 사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짧게 말했습니다. 들이시오. 그래서 순덕은
이 집에 왔습니다. 지참금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 이 집에서 순덕은 사람이 아니라 값이었습니다. 집안 사람 누구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았습니다. 밥상에서 순덕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에서 순덕은 뒤에 섰습니다. 문중 어른이 오시면 순덕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순덕에게는 입을 열 자격이 없었습니다. 남편 경석은 21였습니다. 경석은 하루 종일 글을 읽었습니다. 서방님, 저녁상 드리겠습니다. 두고 가시오. 경석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경석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경석은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희망의 무게가 21살 사내의 등을 눌러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었을 뿐이었지요. 시아버지 서재우는 52였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재우는 아침이면 마당에 나와 산을 보았습니다. 집 뒤로 솟은 산이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이 처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청송댁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산을 보십니다. 보시라지. 무엇을 보십니까? 청송댁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예, 저 산 이야기는 이 집에서 하는 게 아니다. 어찌하여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그게 이 집 법이다. 순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순덕은 그 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길에도 나무를 캐러 가는 길에도 그 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봉우리가 뾰족하지 않았습니다. 둥글게 안으로 감기는 능선이 있었고 그 안쪽이 움푹 들어가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품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산자락의 풀이 다른 데보다 진했고 골짜기의 흙이 늦게까지 검었습니다. 물이 도는구나. 그 산에 사람 하나가 살았습니다. 산직이 텁석이라는 늙은이였습니다. 67이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 산의 산직이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랬다지요. 3대째 그 산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움막은 산 초입 개울 옆에 있었습니다. 순덕이 물을 기르러 가는 길목이었지요. 순덕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면 텁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대, 동이가 무겁겠소. 괜찮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지나쳤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순덕이 개울에서 물을 채우고 돌아 나오는데 텁석이 불렀습니다. 세대, 예, 그 동이 나무요? 순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 참나무입니다. 옹기가 아니고 나무를 쓰는 집은 흔치 않지. 친정 아버지 것입니다. 무얼 하시던 분이요? 물목수였습니다. 텁석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먼. 무엇이 말입니까? 새댁이 저 산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서 순덕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보긴 누가 봅니까? 보았소. 이 늙은이가 그 산을 60년 봤는데 남이 그 산 보는 눈을 왜 모르겠소? 순덕은 말이 없었습니다. 텁석이 지게 옆에 돌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대, 저 산에 물이 있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이 집에서 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 했으니까요. 텁석이 웃었습니다. 이가 몇 개 없는 입이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나도 안 물은 걸로 하리다. 어르신, 말하시오. 어르신은 저 산을 어찌 아십니까? 3대째 지켰소. 그럼 저 산은 누구 산입니까? 텁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지요. 그러더니 텁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문서가 아는 게 아니요. 예, 땅이 아는 게지. 순덕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르신? 텁석이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늙은 눈이 흐렸습니다. 세대, 사람은 종이에다 이름을 쓰지. 그리고 그 종이를 고치면 이름도 바뀐다고 믿소. 하지만 땅은 안 그렇소. 땅은 묻어도 제 이름을 잊지 않는 법이다. 순덕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늙은이의 넋두리라고 생각했지요. 물동이는 무거웠고
해가 뜨고 있었고 늦으면 시어머니에게 또 한 소리를 들을 참이었습니다. 예,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텁석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세댁, 예, 그 말 언젠가 쓸 때가 있을게요. 순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덕은 몰랐습니다. 그 늙은이의 한마디가 반년 뒤 관아 마당에서 자기 목숨을 붙들어 줄 줄은요. 회인고을에서 가장 큰 집은 황참판댁이었습니다. 기와가 40칸이었지요. 소슬대문이 있었고 대문 앞에는 하마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리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말을 탄 채로 그 앞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 집 어른이 황정현이었습니다. 예순이었습니다. 몸집이 좋고 눈이 가늘었지요.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참판이라는 벼슬을 한 것은 그의 아비였습니다. 황정현 자신은 벼슬을 못했지요. 하지만 아비의 이름값으로 고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어른, 아랫말 최씨네가 밭을 내놓았답니다. 청지기 두식이 사랑채 툇마루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35쯤 되는 사내였습니다. 눈이 빠르고 발이 빨랐지요. 얼마라더냐? 50냥은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황정현이 담뱃대를 물었습니다. 겨울까지 기다려라. 최씨 아들이 노름을 한다지. 예, 합니다. 그럼 봄이 오기 전에 20냥에 팔러 올 게다. 어른께서는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황정현이 담배 연기를 뱉었습니다. 땅이란 게 그렇다. 급한 놈이 싸게 내놓는 법이지. 이 고을 땅이 몇 결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나는. 그리고 그중 얼마가 내 것인지도 안다. 황정현이 웃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참판댁 뒤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씨네 집 뒤로 솟은 그 산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황씨산이라 불렀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내 어릴 적에는 저 산이 서씨 선산이라 그랬는데 서씨, 저 다 쓰러져가는 서씨네 말인가? 그래, 저 산 안쪽에 서씨네 조상묘가 여럿 있었다고. 허허, 노망 났구먼. 지금은 봉분 하나 없자는가. 그러게 말일세. 그게 이상하다는 게지. 그러면 그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 좋을 일이 없다는 걸 이 고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여름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이 갈라지고 개울이 말랐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대려고 밤낮으로 싸웠지요. 아랫말 김씨와 윗말 박씨가 물꼬를 두고 삽을 들고 붙었습니다. 이 도둑놈아, 왜 남의 물을 돌려? 내 논이 먼저 위에 있자는가? 위에 있으면 다 처먹어도 되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삽이 오갔습니다. 김씨의 이마가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순덕이 물동이를 이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순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싸움 구경을 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마른 개울 바닥을 보고 있었지요. 바닥에 흙이 대부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만 유독 거뭇했습니다. 순덕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굴렸습니다. 코에 대보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쪽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이 집에서 순덕에게는 입을 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씨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를 파시면 됩니다. 싸움이 뚝 멎었습니다. 사람들이 순덕을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여기 이 자리를 파시면 물이 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구 집 옆였네야? 서씨네 며느리라던데. 그 지참금 들고 온 평민 며느리. 박씨가 삽을 짚고 순덕을 훑어보았습니다. 세댁, 개울이 다 말랐소. 여기 물이 어디 있소? 흙이 무겁습니다. 흙이 무거우면 물이 나오나? 예, 하하, 흙이 무거우면 물이 난다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그때 김씨가 이마에 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파봅시다.
어차피 물 없어서 죽을 판 아니요. 파서 안 나오면 그만이고. 김 씨가 삽을 들었습니다. 순덕이 가리킨 자리를 팠습니다. 흙이 검어졌습니다. 삽 끝이 물컹했습니다. 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어라. 김 씨가 삽을 던지고 손으로 팠습니다. 물이 고였습니다. 맑은 물이었습니다. 물이다. 물이 났다. 여기 물이 있었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개울 바닥에 웅덩이가 생기고 물이 차올랐습니다. 김 씨가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박 씨가 얼떨떨한 얼굴로 그 물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여기서 왜 나와? 새댁이 어찌 알았대? 사람들이 순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순덕은 이미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진작에 자리를 뜬 뒤였지요.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가 슬쩍 말했습니다. 그 새댁이 아니었으면 우리 둘 중 하나는 사람 죽였소. 박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운이 좋았던 계집. 평민 계집이 뭘 알아서 그랬겠소. 김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흘 만에 사람들 입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만 하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서재우였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재우였습니다. 아버님, 서재우가 마당에 서서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예, 오늘 개울에서 내가 물자리를 짚었다더구나.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송구합니다. 어찌 송구하냐. 나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서재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물었습니다. 흙이 무거우면 물이 있느냐. 예, 누가 그러더냐. 친정 아버지께서. 서재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 방에 들어가니 남편 경석이 등잔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예, 서방님, 오늘 아버님과 무슨 말씀을 나누셨소? 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요. 순덕이 경석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말하시오. 어찌하여 이 집은 저 산 이야기를 못합니까? 경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 예, 그 말은 다시 꺼내지 마시오. 어찌하여요?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됐소. 서방님도 모르십니까? 경석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잘 모르오. 다만 내가 8살 되던 해에 아버님이 사흘을 알아누우셨소. 순덕의 손이 굳었습니다. 앓으셨습니까? 등에 피가 배어 있었소. 어머니께서 그 옷을 밤새 빠셨소. 물이소. 경석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 해에 아버님이 관아에 다녀오셨다 했소. 저 산 때문이라 했소. 그 뒤로 이 집에서 저 산 이야기가 끊겼소. 순덕이 물었습니다. 그게 몇 해 전입니까? 내가 8이었으니 13해 전이요. 13해. 그렇소. 경석이 순덕을 보았습니다. 부인, 나는 그것밖에 모르오. 그리고 더 알고 싶지도 않소. 나는 과거에 급제해야 하오. 그것뿐이오. 경석이 등잔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덕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13해 전.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20년 전부터 그 산을 황씨산이라 불렀습니다. 20년과 13해, 7해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7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그해 가을 황참판댁에 상이 났습니다. 황정현의 형이 죽었습니다. 문중의 종손이었지요. 상여가 나가기 전에 묘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황참판댁에서 직관을 불렀습니다. 그 직관의 이름이 방상헌이었습니다. 직관 방상헌은 44이었습니다. 몸이 마르고 얼굴이 창백한 사내였지요. 도포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손에는 늘 나침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패철이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방상헌은 이 근방에서 이름난 직관이었습니다. 방 직관이 잡아준 자리에 묘를 쓰면 3대 안에 벼슬이 난다. 그런 소문이 있었지요. 그가 산자락에 올라섰습니다. 뒤로 황참판댁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구경꾼도 몰려왔습니다. 고을 사람 절반이 산비탈에 붙어 섰지요. 황정현이 능선 안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방직관, 저기요. 방상헌이 그쪽을 보았습니다. 움푹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능선이 둥글게 감싸고 있었지요. 방상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른, 말하시오. 하필 저 자리입니까? 황정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소? 방직관, 방상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보시오. 방상헌이 패처를 들었습니다. 바늘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소? 방직관, 그제야 방상헌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구름 속에 반달이 떠있는 형국입니다. 운중반월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묘를 쓰면 후손 가운데 반드시 큰 인물이 납니다. 산비탈이 뒤집혔습니다. 명당이야. 명당. 황참판댁에서 정승이 나오겠구먼. 황정현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파거라. 일꾼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그때 구경꾼 틈에서 늙은 목소리가 하나 새어 나왔습니다. 저기가 원래 맷자리 아니었나. 옆 사람이 그를 툭 쳤습니다. 쉿, 입요. 늙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잣쯤 팠는데 삽 끝에서 자꾸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어라, 일꾼이 흙을 걷어냈습니다. 주먹만 한 돌들이 줄지어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깔아놓은 것처럼요. 일꾼이 황정현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른, 여기 돌이. 황정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치우고 파라. 하지만 이게 마치 치우고 파라 했다. 일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을 걷어내고 팠습니다. 어른 키만큼 파고 관이 들어갈 만큼 넓혔지요. 해가 기울 무렵 구덩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상여를 올린다. 황정현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패처를 접어넣는 방상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상헌은 자기 손을 다른 손으로 꽉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산을 내려갔지요. 그날 저녁 서씨네 집 밥상이 들어왔는데 서재우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영감, 식습니다. 청송댁이 말했습니다. 영감, 황가가 저 산에 묘를 쓴다더냐. 청송댁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 어디에 쓴다더냐. 능선 안쪽이랍니다. 숟가락이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재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거기에? 영감, 거기에 판다고? 서재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영감, 어디 가십니까? 서재우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순덕이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재우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2살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덕은 물을 기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어제의 함성은 사라지고 파헤쳐진 흙만 남아 있었습니다. 구덩이 앞에 순덕이 섰습니다. 깊었습니다. 넓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 옆에 아까 일꾼들이 걷어낸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순덕이 그 돌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돌이었습니다. 강에서 온 돌이었지요. 둥글고 매끈했습니다. 산에는 이런 돌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가져다 놓은 돌입니다. 순덕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무덤 위에 이런 돌을 깔아놓는 것을 순덕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친정 마을의 오래된 묘들이 그랬습니다. 여기 묘가 있었구나.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구 묘가? 순덕이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순덕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 산은 물이 도는 산이었습니다. 산자락의 풀도 골짜기의 흙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구덩이 바닥에 흙은 말라 있었습니다. 순덕이 자리를 옮겨 다시 흙을 쥐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또 옮겼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구덩이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훑으며
순덕은 흙을 쥐고 또 쥐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구덩이의 북쪽 벽, 아래쪽 모서리였습니다. 한 줌의 흙이 무거웠습니다. 순덕이 그 흙을 손바닥에서 굴렸습니다. 코에 대보았습니다. 여긴 무겁다. 옆으로 한 뼘 옮겼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한 뼘, 딱 한 뼘이었습니다. 순덕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물이 한 자리에만 고인다는 것은 아래에 물을 막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위일 수도 있습니다. 바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덕이 구덩이에서 올라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대 산지기 텁석이었습니다. 어르신, 구덩이에 들어갔소. 예, 무엇을 보았소? 순덕이 돌무더기를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저 돌은 강돌입니다. 텁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산에 강돌이 왜 깔려 있습니까? 여기 묘가 있었지요. 텁석의 눈에서 물이 났습니다. 늙은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있었소. 누구 묘입니까? 텁석이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신의 조상묘요. 순덕의 숨이 멎었습니다. 예, 이 산 안쪽이 서신의 선산이었소. 봉분이 5이었지.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앴으니까 20년 전에 환가가 파냈소. 순덕이 비틀거렸습니다. 남의 조상묘를 파내고 뼈를 옮기고 봉분을 밀었소.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심었지. 관아는요. 텁석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관아 문서에는 그때 이미 그 산이 황씨산이었소. 종이가 먼저 바뀐 게요. 순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르신, 그럼 서신에는 그걸 언제 알았습니까? 텁석이 순덕을 보았습니다. 한참 걸렸소. 7해요.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7해. 비어있던 그 7해였습니다. 어찌 그리 늦게 가난한 집이 선산에 갈 형편이 되어 제사도 겨우 지내는데 그러다 어느 해 성묘를 갔소. 그런데 봉분이 없더랍니다. 순덕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서생원이 관아에 갔지. 13해 전이요. 그래서요. 졌소. 지고 매를 맞았소. 25대요. 무엇으로 졌습니까? 증좌가 없었소. 봉분이 있었다는 걸 마을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황 씨한테 땅 빌려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누가 나서서 증언하겠소. 순덕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서생원한테 근거가 하나 있었소. 무엇입니까? 돌이요. 옛날에 묘역 경계에 돌을 묻었소. 거기다 글자를 새겼지. 순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생원이 그 돌 이야기를 했소. 그런데 원님이 뭐라 했는지 아시오? 텁석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돌을 지금 내가 파겠느냐? 파겠다 했지. 그랬더니 원님이 웃으면서 이랬소. 내가 파면 내가 묻은 개다. 순덕의 몸이 굳었습니다. 함정이군요. 파도 지고 안 파도 지는. 그렇소. 그래서 서생원은 그 뒤로 삽을 안 드오. 파도 지니까 순덕이 산을 보았습니다. 파헤쳐진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그 안 어딘가 한 뼘에 젖은 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르신 말하시오. 내일 아침이면 저기 관이 들어옵니다. 그렇소. 관이 들어오면 저 돌은 영영 못 봅니다. 텁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저 흙을 파면 어찌 됩니까? 새댁이 갖다 묻은 게 돼요. 그러니 파지 마시오. 새댁이 파는 순간 그 돌은 죽은 돌이 돼요. 텁석이 등을 돌렸습니다. 내려가시오. 아침이요. 순덕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돌고 있었습니다. 파면 안 된다. 그런데 내일이면 관이 들어온다. 파면 안 된다. 그런데 파야 한다. 파지 않고 파야 한다. 해가 졌습니다. 순덕이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는데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 논에 물이 안 들면 어찌하는 줄 아느냐? 파야 합니다. 아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부어 보는 게다. 순덕이 눈을 떴습니다. 물을 부어 보아라. 물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땅 밑이 보인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고
막힌 데서 멈춘다. 순덕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파지 않고 땅 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을 붓는 것입니다.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다면 그 자리만 물이 안 빠질 것입니다. 구덩이 전체에 물이 빠져도 딱 그 한 뼘에는 물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순덕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참나무 물동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순덕이 그 동이를 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손대에 절어 반들반들했습니다. 아버지, 순덕이 낮게 말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 하셨지요. 동이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 말을 믿겠습니다.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순덕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개울에서 물을 채웠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구덩이에 부었습니다. 한 동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다시 채웠습니다. 다시 올랐습니다. 두 동이, 세 동이, 어깨가 저렸습니다. 집신이 벗겨졌습니다. 맨발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돌부리에 발가락이 깨졌습니다. 네 동이, 다섯 동이, 여섯 동이, 물이 구덩이 바닥을 덮었습니다. 일곱 동이, 여덟 동이, 순덕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클바닥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홉 동이, 열 동이, 열한 동이,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해졌습니다. 순덕이 마지막으로 물동이를 이고 올라왔습니다. 12동이 물을 부었습니다. 구덩이는 물로 흥건했습니다. 순덕이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발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물 위에 새벽 하늘이 비쳤습니다. 순덕이 그 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상여가 나왔습니다. 만장이 펄럭이고 곡소리가 마을을 울렸지요. 맨 앞에 황정현이 섰습니다. 그 옆에 방상헌이 패처를 들고 섰고요. 황정현이 구덩이 앞에 섰습니다. 멈췄습니다. 어른, 두식이 어른의 어깨 너머로 구덩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그 물 위에서 번들거렸습니다. 물이다. 구덩이에 물이 찼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산비탈이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황참판댁 문중 어른 하나가 얼굴이 하얘져서 소리쳤습니다. 물 나는 땅에 조상을 모신단 말이오? 그런 땅에 묘를 쓰면 집안이 망합니다. 관이 물에 잠기면 후손이 병들어요. 곡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상여꾼들이 상여를 내려놓았습니다. 황정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직관, 방상헌의 얼굴이 종이장 같았습니다. 예, 어른, 이게 무슨 일이오? 어제까지 운중반월이라던 자리요. 오늘 아침에 물이 찼소. 말을 하시오. 방상헌이 구덩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에 손을 담갔지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방상헌은 그 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 땅에서 솟았다면 지금도 솟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더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여 있을 뿐이었지요. 방상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땅에서 난 물이 아닙니다. 누군가 부은 물입니다. 방상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정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순간 방상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 혹은 겉은 좋으나 속에 물이 도는 땅이었나 봅니다. 무어라? 이런 땅은 묘자리로 못 씁니다. 어른, 방상헌, 소인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산비탈이 뒤집혔습니다. 지관이 헛짚었다. 명당은 무슨 흉지구먼. 황정현이 방상헌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현이, 형님, 이 자리는 못 쓴다. 형님, 잠깐만, 못 쓴다지 않느냐. 물이 좀 찾기로 서니. 정현이, 문중의 가장 우서른이 지팡이로 땅을 찍었습니다. 내가 지금 물 찬 구덩이에 종손의 관을 넣자는 게냐. 문중을 말아먹을 셈이냐. 황정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우기면 어찌 되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물 찬 자리에 조상을 모시자고 우기는 순간 이 문중에서 그의 말은 끝납니다. 20년을 쌓아 올린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요. 땅보다 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문중 안에서 그가 어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황정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옮깁시다. 그래야지. 건너 산으로 옮깁시다. 창녀가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파헤쳐진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물이 가득 채로 황정현이 마지막으로 그 구덩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두식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두식아, 예. 어른, 이 물 어디서 왔느냐? 두식이 멈칫했습니다. 땅에서 났겠지요. 땅에서 났으면 지금도 나야지. 안 나잖느냐? 두식이 구덩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물은 고여 있었습니다. 솟지 않았습니다. 어른, 이 산에 누가 올라오느냐? 산지기 늙은이가 있습니다. 그놈이 이걸 부었겠느냐? 아닐 겁니다. 황정현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이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놈이 있다. 두식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이 산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려간 뒤였지요. 구덩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뼘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덩이 바닥이 전부 젖어 있었습니다. 이쪽도 검고 저쪽도 검고 북쪽 모서리도 검었습니다. 전부 똑같았습니다. 순덕이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흙을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옆으로 옮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또 옮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찌하여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것이었습니다. 12동이었습니다. 흙이 전부 물을 먹었습니다. 돌 위든 아니든 죄다 젖어 있었지요.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까? 밤새 짊어진 12동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순덕이 구덩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 예, 물은 급한 게 아니다. 물은 기다리는 게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그리고 스밉니다. 스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돌 위에 흙은 얕습니다. 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마를 것입니다. 나머지가 다 마른 뒤에요.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기다려야 하는구나. 순덕은 그날부터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동안 마을에 서른 서씨네 며느리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새댁 밤에 물동이 이곳 산에 갔다더라. 물동이를 산에? 미쳤나 보지. 순덕이 개울에 물을 기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온다. 미친 여자.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예, 내가 밤에 산에 갔다더냐. 순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청송댁이 혀를 찼습니다. 이 집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틀 밤을 순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흘째에도 구덩이 바닥이 전부 젖어 있으면, 만약 아버지의 말이 틀렸으면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이 산을 올랐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구덩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구덩이 바닥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이쪽도 마르고 저쪽도 마르고 가운데도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뼘, 북쪽 벽 아래 모서리 그 한 뼘만 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채로, 검은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순덕이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맞았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맞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산지기 텁석이었습니다. 텁석이 구덩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뼘에 젖은 흙을 보았습니다. 늙은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새댁, 예. 어르신, 저 물을 새댁이 부었소. 순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텁석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비가 죽을 때 그랬소. 그 돌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그런데 나 죽기 전엔 못 볼 거라고. 그런데
내가 보고 있소. 텁석이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세댁, 예, 이제 어찌할 셈이요. 춘덕이 구덩이를 보았습니다. 파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파면 죽은 돌이 된다 하셨지요. 그랬소. 그러니 관아 사람이 파야 합니다. 텁석이 눈을 끔벅였습니다. 관아 사람이 왜 파겠소? 파게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춘덕이 텁석을 보았습니다. 19 여인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관아 사람이 땅을 파는 때가 언제입니까? 텁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송사가 붙었을 때지.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 산을 두고 관아에 소를 걸어야 합니다. 텁석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세댁, 그 소는 서생원이 13해 해전에 걸었다가 매를 맞았소. 압니다. 또 걸면 또 맞소. 13해 해전에는 아버님이 파겠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저들이 팝니다. 무슨 수로? 저 자리에 우리 집 조상을 모실 것입니다. 텁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요? 황 씨가 버린 자리입니다. 흉지라 하여 버렸지요. 거기에 우리 서 씨가 묘를 쓰면 황 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텁석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황가가 투장이라고 고발할게요. 서 씨가 잡혀가오. 예, 세댁, 그건 제 발로 옥에 들어가는 짓이요. 춘덕이 텁석의 손을 조용히 풀었습니다. 어르신, 투장으로 고발이 붙으면 관아에서 무엇을 합니까? 텁석이 멈칫했습니다. 검험을 하지. 관원이 나와서 그 자리를 파고 말을 뱉다 말고 텁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어르신, 저는 저 돌을 팔 수 없습니다. 제가 파면 죽은 돌이 됩니다. 그러니 환가가 파게 해야지요. 제 목을 벨 칼을 저들이 뽑게 해야 합니다. 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텁석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60년을 이 산에서 살았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보. 텁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댁, 한 가지만 묻겠소. 이 집에 온 지 넉 달이오. 왜 그러오? 춘덕이 산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팔려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값입니다. 텁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르고 저를 데려온 시아버님이 13해 전에 조상묘를 잃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그 산을 보십니다. 춘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값이 조상을 갚으면 저도 이 집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텁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춘덕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마당에 시아버지 서재우가 서 있었습니다. 춘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서재우가 순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발을 보았습니다. 집신이 다 해져 있었습니다. 발가락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요. 서재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얘야, 예. 아버님, 그 발은 무엇이냐? 춘덕이 치맛자락으로 발을 가렸습니다. 나무를 캐다가 다쳤습니다. 나무를. 예, 어느 산에서. 서재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 눈을 보아라. 춘덕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재우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며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발을 씻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춘덕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서재우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자기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옷 아래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이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방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오너라. 순덕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서재우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이 방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버님, 말하거라. 황 씨가 버린 그 자리에 우리 집 선조를 모시게 해 주십시오.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재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아주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보아라. 그 자리에 우리 집 선조를 모시게 해 주십시오. 아버님, 서재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회초리를 내렸습니다. 마당으로 나가거라. 마당에 달이 밝았습니다. 순덕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초리를 든 서재우가 그 앞에 섰지요. 부엌에서 청송댁이 뛰어나왔습니다. 영감, 새댁이 무얼 잘못했다고 들어가시오. 방문이 열리고 경석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너도 들어가라. 경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재우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얘야, 예. 아버님, 누가 내게 그 산 이야기를 하더냐. 아버님의 등이 했습니다. 서재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서방님께서 그러셨습니다. 8살 되던 해에 아버님 등에 피가 배어 있었다고요. 경석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청송댁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서재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알겠구나. 원님이 나한테 뭐라 했는지도 압니다. 그 돌을 지금 내가 파겠느냐. 내가 파면 내가 묻은 개다. 서재우가 회초리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 아버님, 파면 진다. 내가 13해 전에 배웠다. 순덕이 무릎걸음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저는 파자는 것이 아닙니다. 묘를 쓰자는 것입니다. 그게 그 소리 아니냐?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순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파면 우리가 갖다 묻은 게 됩니다. 하지만 황 씨가 우리를 고발하면 관아가 팝니다. 서재우의 손에서 회초리가 흔들렸습니다. 관아가 파면 관아가 찾아낸 것이 됩니다. 아버님, 13해 전에 못 파신 그 돌을 이번엔 황 씨가 파냅니다. 회초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재우가 그 자리에 서서 순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2해를 산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19며느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얘야, 예. 아버님, 그 돌이 정말 거기 있느냐?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흙이 무겁습니다. 딱 한 뼘, 물이 안 빠집니다. 서재우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주었습니다. 아버님, 새 대만 맞거라. 이 집에 산 이야기를 꺼낸 죄다. 예. 순덕이 등을 돌리고 엎드렸습니다. 회초리가 올라갔습니다. 한 대, 2대, 3번째에서 회초리가 멈췄습니다. 서재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다 못해 회초리를 놓쳤습니다. 서재우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등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13해를 저 산만 봤다.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서 저 산만 봤다. 그런데 삽을 못 들었다. 내가 겁쟁이다. 순덕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겁쟁이가 아닙니다. 13해를 안 잊으셨으면 그건 겁쟁이가 아니라 지킨 것입니다. 서재우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며느리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가. 순덕의 눈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래 뒤 서씨네가 그 자리에 묘를 썼습니다. 황 씨가 버린 물찬 흉지예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씨네가 미쳤다. 황 씨가 버린 자리에 조상을 모셔 그 집 며느리가 우겼다더라. 평민 출신 며느리라던데. 아이고, 저 집 이제 아주 망하겠구먼. 구경꾼이 산에 몰려들었습니다. 서씨네 사람은 네뿐이었습니다. 관을 내리는데 사람이 모자라 산책이 텁석이 거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새댁 좀 봐. 얼굴도 안 붉히네. 정신이 나갔지. 정신이.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흙을 덮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봉분 앞에 손을 짚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씨네 마당에 오랜만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차는 없었지만 4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순덕이 처음으로 밥상에 앉았습니다. 청송댁이 순덕의 그릇에 나물을 올려주었습니다. 아가.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어머님, 많이 먹어라. 순덕의 목이 메었습니다. 경석이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님, 한 잔 받으시지요. 서재우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조상님을 제자리에 모셨다. 예, 아버님, 20년 만이다. 서재우가 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아가. 예, 아버님, 고맙다.
없다. 마당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이 집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3대 만에 처음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 집의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해도 뜨기 전 살인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서재우, 나오너라. 포졸 넷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청송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오? 서재우가 어디 있느냐? 서재우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내가 서재우요. 포졸이 오라를 꺼냈습니다. 황참판댁산에 몰래 묘를 쓴 죄로 관하에 든다. 투장이다. 경석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가만히 있거라. 아버님, 가만히 있으라 했다. 부엌에서 순덕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묘는 제가 쓰자 했습니다. 포졸이 순덕을 밀쳤습니다. 여편네가 어딜? 제가 했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재우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아가, 아버님, 입 다물어라. 아버님, 제가 입 다물라 했다. 서재우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순덕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서재우가 포졸을 보았습니다. 내가 썼소. 그 묘. 내가 썼소.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오. 아버님, 이 집 가장이 나요. 묘를 쓰는 일을 며느리가 어찌 정하겠소. 포졸이 오라를 서재우의 손목에 감았습니다. 서재우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덕이 무릎을 꿇고 서재우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아니 됩니다. 서재우가 순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서재우는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아가, 예, 내가 나서면 아무 소용이 없다. 평민 출신 며느리가 관정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웃음거리만 된다. 아버님, 그리고 서재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포졸들이 못 듣게요. 내가 이 집에 남아 있어야 그 돌이 나온다. 순덕의 숨이 멎었습니다. 포졸이 서재우를 끌어냈습니다. 가자. 서재우가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순덕이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서재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며느리의 이름을 부를 것 같았으니까요. 어제 처음으로 밥상에 앉힌 그 며느리의 이름을요. 회인 관아의 옥사는 어두웠습니다. 서재우가 곤장 10대를 맞고 그 안에 던져졌습니다. 52살 몸에 10대는 25대만큼 무거웠지요. 관아에서는 검엄을 밀었습니다. 황참판댁이 낸 고발장에 입안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관아가 발급한 문서가 있는데 뭘 파느냐. 그런 것이지요. 서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정현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두식이 사랑채로 뛰어들었습니다. 손에 집신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자 집신이었습니다. 발가락 쪽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요. 구덩이 옆 덤불에서 나왔습니다. 황정현이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자 서씨네 며느리입니다. 평민 출신이랍니다. 한 물목수 딸입니다. 담뱃대가 멈췄습니다. 물목수, 물기를 보고 볼을 놓던 자입니다. 황정현이 담뱃대를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개울에서 물자리를 짚은 여편네가 있다더구나. 예, 그 여자입니다. 황정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그 땅을 파지 못했습니다. 파도 지고 안 파도 지는 함정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함정을 비켜가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 계집을 죽여야 한다. 두식이 몸을 굳혔습니다. 어른, 어찌하오리까. 황정현이 눈을 감았습니다. 죽일 것 없다. 입만 막으면 된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이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옥에 든 지 닷새째였습니다. 청송댁은 몸져 누웠고 경석은 밥을 안 먹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식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미시오. 황참판댁 청직이요.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밤중에 남의 집 부엌에
어인 일입니까? 두식이 문지방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춘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두식이 그것을 부뚜막에 툭 던졌습니다. 세대 것이요? 발가락에 피가 묻었구먼. 춘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른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소. 시아버지는 투장으로 곤장을 맞았소. 그건 끝난 일이오. 그런데 새댁이 밤중에 남의 묘자리에 물을 부었다는 게 밝혀지면 그건 다른 죄요. 두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묘를 훼손한 죄. 그건 시아버지보다 무겁소. 춘덕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관아에 가지 마시오. 소지도 올리지 말고 관정의 얼씬도 하지 마시오. 그러면 이 집신은 없던 것이 돼요. 만약 제가 관아에 가면요. 두식이 웃었습니다. 그럼 이 집신이 관아에 먼저 가지요. 새댁도 곤장을 맞소. 시아버지, 옆방에서 부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춘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식이 등을 돌렸습니다. 잘 생각하시오. 어른께서 그러셨소. 땅은 급한 놈이 싸게 내놓는 법이라고. 두식이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뚜막 옆에 참나무 물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식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손때에 저러 반들반들한 손잡이를요. 이걸로 부었나? 춘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두식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두식이 물동이를 걷어찼습니다. 참나무 동이가 날아가 부뚜막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우지끈 갈라졌습니다. 두식이 다시 발을 들어 갈라진 동이를 밟았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춘덕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두식이 부엌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12동이라 했지. 이제 한 동이도 못 붙겠구먼. 문이 닫혔습니다. 춘덕이 깨진 나무 조각을 두 손으로 끌어 모았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끌어 모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경석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춘덕이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나무 조각을 무릎 위에 모아놓은 채로요. 경석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부인. 춘덕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버님을 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못 나섭니다. 경석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찢어진 손이었습니다. 부인, 나는 21해를 글만 읽었소. 공맹의 말을 다 외웠소. 성현의 도리를 다 안다 했소. 경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끌려가시는데 나는 발이 안 떨어졌소. 부인은 맨발로 뛰어나갔소. 나는 문지방을 못 넘었소. 경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글을 읽었소. 서방님, 부인. 경석이 순덕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집신 저들이 관아에 낼 것 같소. 순덕이 멈칫했습니다. 예, 생각해 보시오. 경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들이 그 집신을 관아에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오. 제가 곤장을 맞습니다. 그리고 관아에서 물어볼 게 아니오. 어찌하여 남의 묘자리에 물을 부었느냐 하고.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인이 관정에서 그 대답을 하면 저들은 어찌 돼요. 순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 집신은 관아에 못 갑니다. 경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건 협박이요. 증좌가 아니요. 저들은 부인이 겁먹고 조용해지기만 바라는 게요. 순덕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서방님, 개울 소리가 들리십니까? 경석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리요. 어떻습니까? 낫소. 그렇습니다. 산을 보십시오. 경석이 산을 보았습니다. 안개가 산허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위로 오르지 않고 골짜기 쪽으로 눕고 있었지요. 안개가 눕소. 순덕이 마당에 흙을 한 줌 쥐어 코에 댔습니다. 흙에서 비 냄새가 올라옵니다. 개울 소리가 낮아지고 안개가 눕고 흙에서 냄새가 나면 열흘 안에
큰 비가 옵니다. 경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확실하오? 아버지께서 20해를 그걸로 볼을 놓으셨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춘덕이 산을 보았습니다. 큰 비가 산을 씻고 지나가면 구덩이 위에 흙이 내려앉습니다. 그때 관원이 파야 합니다. 경석이 일어섰습니다. 어찌 파게하오? 관아는 검엄도 안 하는데. 춘덕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깨진 물동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지를 올리겠습니다. 경석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부인, 저들이 집신을 낸다 하지 않소. 못 냅니다. 서방님께서 방금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경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춘덕이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말하시오. 저는 한문을 모릅니다. 내가 써드리리다. 춘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어찌하여요? 서방님이 쓰시면 서방님이 쓴 게 됩니다. 이 소지는 제가 써야 합니다. 제가 물을 부었으니까요. 경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춘덕이 등잔을 켰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붓을 들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춘덕은 무서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옥에 있고 남편은 벼슬도 없고 자기는 평민 출신 며느리입니다. 관아는 13해 전에 시아버지의 등을 터뜨린 곳입니다. 그 관아에 무엇을 믿고 종이를 내밉니까? 춘덕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귓가에 늙은 목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개울가에서 지게를 옆에 세워두고 앉아있던 산지기의 목소리였습니다. 세대, 사람은 종이에다 이름을 쓰지. 그리고 그 종이를 고치면 이름도 바뀐다고 믿소. 하지만 땅은 안 그렇소. 땅은 묻어도 제 이름을 잊지 않는 법이다. 춘덕이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말하시오. 저는 관아를 믿지 않습니다. 경석이 놀랐습니다. 그럼 어찌 소지를 올리오? 춘덕이 붓을 들었습니다. 관아더러 진실을 밝혀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땅을 파달라고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땅이 합니다. 경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춘덕이 먹을 찍었습니다. 언문으로 쓰겠습니다. 회인 현감 윤치수는 38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넉 달이었지요. 그는 오자마자 문서고에 들어갔습니다. 새 고을에 오면 옛 문서부터 보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입안 대장이었습니다. 그 한 권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이 대장, 그의 호방이 누구냐? 아전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최아무개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윤치수가 대장을 덮었습니다. 무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좌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문서가 이상하다는 것만으로 참판댁을 건드릴 수는 없지요. 신임 현감이 그런 짓을 하면 이듬해에 그가 파직됩니다. 윤치수는 넉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서신에 투장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산의 위치가 낯익었습니다. 20년 전 그 대장에 적힌 산이었으니까요. 검험을 미뤄라. 이에 서두르지 마라. 윤치수는 삽자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산을 팔 명분을 말입니다. 사흘 뒤 아침 관아문 앞에 여인이 하나 섰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서요.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지를 올리러 왔습니다. 여자가 예, 문지기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거 언문 아니냐? 언문으로 소지를 써왔어. 이런 걸 원님이 보시겠느냐? 문지기가 종이를 순덕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덕이 무릎을 꿇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흙을 털었습니다. 다시 내밀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꺼져라. 문지기가 순덕을 밀쳤습니다. 순덕이 흙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종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흙을 털었습니다. 다시 내밀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구경꾼이 모여들었습니다. 언문으로 소지를 써왔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순덕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나왔습니다. 윤치수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문지기가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미친 여편네가 하나 와서 내가 이 여인에게 물었다. 문지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종이를 받쳐 올렸습니다. 소지를 올립니다. 윤치수가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언문이었습니다. 윤치수가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산 안쪽에 우리 집 봉분이 5 있었다 합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 속에 돌이 하나 있다 합니다. 우리 집 묘역 경계를 새긴 돌이라 합니다. 소인이 파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인이 파면 소인이 묻은 것이 됩니다. 나리의 손으로 파주십시오. 그 돌에 황씨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 소인의 시아버지를 벌하십시오. 소인도 함께 벌하십시오. 윤치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가 넉 달을 기다린 것이 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썼느냐? 예. 한문을 모르느냐? 모릅니다. 소인의 아비는 물목수였습니다. 그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윤치수가 종이를 접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한순덕이라 합니다. 나이는 19입니다. 윤치수가 순덕을 오래 보았습니다. 내가 파서 황씨 이름이 나오면 너도 벌을 받는다. 압니다. 무고죄다. 곤장이다. 압니다. 그래도 파라 하겠느냐?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주십시오. 윤치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검엄 나를 잡아라. 날이 그 산을 판다.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닷새 뒤 큰 비가 왔습니다. 순덕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이틀 밤낮을 퍼부었지요. 산자락에 흙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비가 그쳤습니다. 검엄 날이었습니다. 산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윤치수와 포졸열, 황정현과 문중 사람 30, 오라에 묶인 서재우, 그 뒤로 청송댁과 경석, 구경꾼이 산비탈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순덕이 섰습니다. 무명 저고리에 흙 묻은 집신을 신고서요. 황정현이 순덕을 보고 웃었습니다. 저 계집이요. 날이 저 계집이 언문으로 소지를 썼다지요. 윤치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정현이 도포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날이 파실 것도 없습니다. 여기 입안이 있소이다. 윤치수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20년 된 입안이었습니다. 황정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관아의 종이가 여기 있소. 문중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옳소. 종이가 있는데 뭘 판단 말이오. 윤치수가 입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파라. 산이 조용해졌습니다. 날이 파라 했다. 날이 종이가 있는데 무엇을 팝니까? 윤치수가 황정현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소지에 땅 속에 돌이 있다 했소. 돌이 없으면 이 여인이 곤장을 맞소. 파서 손해볼 사람은 이 여인이요. 황 어른이 아니요. 황정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포졸들이 삽을 들고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순덕이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북쪽 벽 아래 모서리입니다. 포졸들이 그 자리를 팠습니다. 흙이 젖어 있었습니다. 큰 비가 위에 흙을 씻어 내린 자리였습니다. 삽 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산비탈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입니다. 포졸들이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어른 무릎만 한 네모지게 다듬은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치수가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털었습니다. 서씨 묘역 경계. 산이 뒤집혔습니다. 서씨네 묘역이었다. 늙은이 하나가 구경꾼 틈에서 소리쳤습니다. 있었소. 내가 봤소. 봉분이 5이었소. 20년 전에 없어졌소. 서재우가 오라에 묶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경석이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그 등을 감쌌습니다. 아버님, 나왔습니다. 서재우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황정현이 웃었습니다. 하하. 산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정현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날이 그래서요? 무어라 했소. 돌이 나왔지요. 옛날에 서씨 묘역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했소. 산비탈이 웅성거렸습니다. 매입. 황정현이 도포품에서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여기
매매문기요. 산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치수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서재우가 황정현에게 그 산을 팔았다. 값은 엽전 300냥. 그리고 종이 끝에 서재우의 수결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재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이요. 나는 그 산을 판 적이 없소. 저건 내 수결이 아니요. 황정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 전 수결이요. 누가 기억하겠소. 날이 20년 전에 이자가 제 손으로 팔아놓고 이제 와서 조상 묘타령이요. 문중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옳소. 팔아놓고 이제 와서. 윤치수가 문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수결이란 이름 대신 그리는 표시입니다.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지요. 그런데 20년 전 수결을 무엇과 대조합니까? 서신에는 그때 문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윤치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황정현이 웃었습니다. 나리, 이제 그만하시지요. 저 계집을 곤장치고 서가를 유배 보내면 끝날 일이요. 그때였습니다. 춘덕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저 어른께 여쭐 것이 있습니다. 윤치수가 잠시 순덕을 보았습니다. 허한다.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황정현 앞에 섰습니다. 19 여인이 60살 참판댁 어른 앞에 섰습니다. 산비탈에 수백 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른, 저 문기에 값이 얼마라 적혀 있습니까? 300냥이다. 그럼 우리 시아버님은 20년 전에 300냥을 받으셨겠군요. 그렇지. 순덕이 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서신의 초가가 보였습니다. 지붕이 한쪽으로 기운 집이었지요. 어른, 300냥을 받은 집이 어찌하여 이듬해에 남은 밭을 잡혔습니까? 황정현의 웃음이 멎었습니다. 300냥을 받은 집이 어찌하여 지참금을 받고 평민 딸을 며느리로 들였습니까? 산비탈이 술렁였습니다. 그러게 300냥이면 큰 돈인데 서신애가 그 돈을 어디다 썼대? 순덕이 윤치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리, 관아에는 환곡 장부가 있습니다. 윤치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아버님이 몇 번이나 쌀을 구웠는지 보아 주십시오. 300냥을 받은 사람이 관아에서 쌀을 굽니까? 산이 폭발했습니다. 300냥 받은 놈이 왜 쌀을 꿔? 저 문기가 가짜다. 황정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윤치수가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환곡 장부를 가져오너라. 예. 나리. 그리고 윤치수가 입안을 다시 폈습니다. 이 입안도 다시 봅시다. 여기 사표가 적혀 있소. 땅의 내 경계 말이오. 윤치수가 읽었습니다. 동쪽은 개울, 서쪽은 큰 바위, 남쪽은 서씨밭, 북쪽은 능선. 윤치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 어른, 이 입안대로면 서씨 경계석은 남쪽 밭 근처에 있어야 하오. 그런데 이 돌은 능선 안쪽 저 위에서 나왔소. 이 입안의 사표가 이 땅과 맞지 않소. 황정현이 비틀거렸습니다. 윤치수가 종이 끝에 수결을 보았습니다. 아전, 20년 전 이 고을 호방이 누구였느냐? 최아무개였습니다. 그자가 언제 죽었느냐? 아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1년 전입니다. 산비탈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치수가 종이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21년 전에 죽었다. 그런데 이 종이는 20년 전에 발급됐소. 죽은 자의 수결이 찍혀 있소. 산이 뒤집혔습니다. 위조야. 황정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요. 그때였습니다. 순덕이 사람들 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내 앞에 섰습니다. 직관 방상헌이었습니다. 방상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산비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관 어른. 방상헌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드님 나이가 올해 몇입니까? 방상헌의 몸이 굳었습니다. 패철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15입니다. 10해 전에 아드님이 앓으셨지요. 약값이 없으셨지요.
방상헌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그 약값을 누가 대주었습니까? 방상헌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참판댁 어른께서 무엇을 잡히셨습니까? 어른. 방상헌이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아들의 몸을 잡혔습니다. 산비탈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아들을 노비로 잡혔대. 방상헌이 울부짖었습니다. 날이 소인의 아들 노비 문서가 저 어른의 문갑에 있습니다. 소인의 아들은 양인입니다. 양인인데 노비 문서에 올랐습니다. 윤치수의 얼굴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양인을 노비로 삼았다.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날이 방상헌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 산은 명당이 아닙니다. 운중반월이 아닙니다. 소인이 열해 동안 저 어른이 시키는 대로 감정했습니다. 남의 땅을 명당이라 하고 제 땅을 흉지라 했습니다. 황정현이 방상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방상헌, 입 닥쳐라. 포졸들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놓아라. 이 도둑놈들아. 놓아라. 그때 늙은 목소리가 하나 산비탈을 갈랐습니다. 날이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산지기 텁석이 걸어 나왔습니다. 67 늙은이가 관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이 산산지기 텁석이라 하옵니다. 말하라. 소인의 아비도 이 산산지기였고 그 아비의 아비도 그러했습니다. 소인이 이 산에서 60년을 살았습니다. 텁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늙은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저 안쪽에 봉분이 5 있었습니다. 소인이 그 봉분을 파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파냈느냐? 텁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정현을 가리켰습니다. 저 어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뼈를 자루에 담아갔습니다. 소인이 말리려 했으나 소인은 천한 것이라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텁석이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날이 소인은 천한 것입니다. 소인의 말은 증좌가 못 됩니다. 그러나 60년을 입 다물고 살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좋으니 한 번은 말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산비탈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윤치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황정현을 포박하라. 오라가 황정현의 손목에 감겼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13해 전 이 산에서 매를 맞은 것은 서재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산에서 오라를 받은 것은 황정현이었습니다. 사흘 뒤 관아 마당이었습니다. 윤치수 앞에 입안 대장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20년 전 문서를 전부 뒤진 것입니다. 아전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뢰었습니다. 날이 죽은 최호방의 수결이 12곳에서 나왔습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랫말 최씨의 밭, 윗말 박씨의 논, 건넌말 정씨의 산, 그리고 또 20년 동안 이 고을 12집안의 땅이 죽은 사람의 손으로 황정현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집안 중 누구도 자기가 당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관찰사께 첩보를 올려라. 아전이 몸을 떨었습니다. 날이 황참판댁은 조정해 주리. 올려라. 날이 잘못하면 날이 깼어. 윤치수가 아전을 보았습니다. 내가 넉 달 전에 이 문서고에서 저 대장을 보았다. 그리고 넉 달을 덮어두었다. 그동안 서생원은 옥에 있었고 그 며느리는 관아 문 앞에서 흘바닥에 넘어졌다. 나는 이미 넉 달을 늦었다. 윤치수가 붓을 들었습니다. 올려라. 그날 밤 순덕이 부엌 바닥에 앉았습니다. 앞에 깨진 참나무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이 그것을 밤새 맞추었습니다. 악교로 붙이고 삼끈으로 감았습니다. 동이 트자 물동이가 다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금이 가고 이가 빠지고 삼끈이 칭칭 감긴 동이었습니다. 다시는 물을 담을 수 없는 물동이었지요. 순덕이 그것을 두 손으로 안았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물을 못 담습니다. 그래도 부수지는 못했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황정현은 문서를 위조하여 남의 땅을 빼앗은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윤치수가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양인을 노비로 삼은 죄는 문서를 위조한 죄보다 무겁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고죄에는 반좌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씌우려던 죄를
그대로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황정현이 서재우에게 씌우려던 죄가 투장이었지요. 그래서 황정현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가 서재우에게 먹이려던 그 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몰수되어 12집안에 돌려졌습니다. 청지기 두식은 도망치다 잡혔습니다. 포박된 두식이 서씨네 마당으로 끌려왔습니다. 훔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지요. 두식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부엌문이 열렸습니다. 춘덕이 나왔습니다. 두 손에 삼끈으로 칭칭 감긴 참나무 물동이를 들고서요. 두식이 그것을 보고 몸을 굳혔습니다. 춘덕이 그 앞에 섰습니다. 이건 이제 물을 못 담습니다. 아무리 붙여도 새어나갑니다. 제 아버지가 20해를 쓰신 것입니다. 두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리, 이 동이를 부수시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두식이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아무것도 못 얻었소. 미안하오. 춘덕이 물동이를 안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며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부순 건 나무입니다. 나무는 다시 자랍니다. 포졸들이 두식을 끌고 나갔습니다. 직관 방상어는 스스로 죄를 아랜 것이 참작되었습니다. 아들의 노비 문서는 관아 마당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방상언이 그 불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순덕 앞에 이 말을 댔습니다. 세대 소인이 10해를 사람 노릇을 못했소. 순덕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어른, 아드님께 가십시오. 방상언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재우가 옥에서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 순덕이 서 있었습니다. 서재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이 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며느리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가, 이리 오너라. 순덕이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52살 사내가 19 며느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아가, 그해 겨울 서씨네 마당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순덕이 짚은 자리, 담장 쪽으로 67걸음 옮긴 곳이었지요. 새 잣재, 발밑이 물컹했습니다. 물이 솟았습니다. 청송댁이 그 물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3년 만에 우리 집에 물이 났다. 그리고 그 마당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땅 문서를 되찾은 12집안 사람들이었지요. 그 중에는 지난 여름에 개울에서 순덕을 비웃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윗말 박씨가 순덕 앞에 섰습니다. 세댁, 내가 그때 세댁더러 뭐라 했소. 흙이 무거우면 물이 나오냐고 비웃었소. 박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논이 돌아왔소. 20년을 몰랐소. 내 땅을 빼앗긴 줄도 몰랐소. 박씨가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미안하오. 마당의 사람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덕이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르신들, 어서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늙은 산지기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세댁, 내가 그때 뭐라 했소. 순덕이 웃었습니다. 눈에 물이 고인 채로요. 땅은 묻어도 제 이름을 잊지 않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텁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비가 못 본 것을 내가 봤소. 고맙소, 세대. 순덕이 삼끈으로 감긴 물동이를 새 우물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그 옆에 부었습니다. 물이 흙으로 스며습니다. 아버지,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 하셨지요. 정말 안 하더이다. 해가 떴습니다. 우물에 햇빛이 들어와 반짝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경석은 3년 뒤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3대 만에 나온 벼슬이었지요. 그리고 산 안쪽에는 봉분 5이 다시 섰습니다. 20년 전에 뽑혀나갔던 그 자리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명당의 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집이 잘된 건 산덕이 아니오. 그럼 무엇이오? 남들은 종이를 받고 그 며느리는 땅을 받소. 세상 사람들은 종이에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고치면 이름도 바뀌는 줄 압니다. 하지만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분을 밀어도 뼈를 옮겨도
20년이 흘러도 땅은 제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요. 19 며느리 하나가 밤새 물을 부어 그 이름을 불러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